안녕하세요. 허니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배려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오늘부터 배려에 대한 책을 읽고 배려가 어떤 것인지 아이랑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마음, 배려. 자, 목차가 있네요. 한번 봐보실래요? 회장선거 위기를 기회로 수빈이의 신뢰와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를 믿어주는 친구를 위해 아빠와 데이트. 생각이 옳다면 결과도 옳을 거야. 풀리지 않는 문제? 엄마 미안해요. 마음 먹기와 실천하기 등등등. 이 내용을 가지고 배려란 책을 읽어드릴게요. 회장선거. 예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교실 입구에서 어수선하게 서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나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서는 날이군. 오늘은 6학년이 시작되는 날이 첫날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한 해에 한 학년씩 올라가 6학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나에게 6학년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예나에게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격이 6학년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었다. 예나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회장, 부회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 리더십 있고 공부 잘하고 똘똘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 그것이 바로 예나의 모습이었다. 여기 나 있네요. 어수선한 새 학년의 첫날. 수업을 마치고 나서 아이들은 간단히 교실 청소를 했다. 너하고 너는 책상을 옮기고 또 너하고 너는 비로 먼지를 좀 쓸어야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예나는 습관처럼 아이들에게 청소할 곳을 지시했다. 뭐야, 자기가 꼭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큰 소리 치네? 야, 예나가 잘난 척하는 거 처음 봤니? 하며 몇몇 아이들은 불만을 토해내기도 했다. 신경 쓰지 않았다.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 주변엔 그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니까. 예나는 그저 이번 1학기에 회장이 되고 나서 2학기에 전교회장이 도전. 화려하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을 뿐이었다. 예나가 졸업 전에 꼭 이루어야 할 중대한 발표란 바로 그것이었다. 예나는 목표가 있었네요. 회장이 되기 위한. 다음날 수업 시간이 시작되자 모두의 예상대로 선생님은 칠판에 회장, 부회장 선거라고 썼다. 드디어 때가 왔군. 예나는 조심히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후보로 뽑힌 아이는 모두 10명, 남자아이가 6명, 여자아이가 4명이었다. 예나를 포함한 10명의 아이들은 각자 회장 후보로서의 마음가짐을 아이들 앞에서 밝혔다. 그리고 곧 아이들에게는 투표용지가 한 장씩 나누어졌다. 아이들은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그래, 모든 일은 내 생각대로 될 거야. 이번에 회장이 되고 2학기엔 전교회장 선거에 나가는 거야. 난 도전하는 어린이의 미래는 아름답다. 라는 구호로 선거운동을 할 거고 운동원은 적어도 20명은 모아야겠지? 교내 방송은 후보 연설을 할 때는 아이들이 기억하기 쉽게 강렬한 동작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내친김에 작은 기념품도 하나씩 돌릴까? 예나가 일찌감치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을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동안 투표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용지가 한 장 한 장 펼쳐지고 칠판에 적힌 회장 후보들의 이름 옆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정자가 그어지고 있었다. 자, 이번 1학기에 우리 반을 이끌어갈 회장은 윤정석, 그리고 남자 부회장은 이승주, 여자 부회장은 심예진으로 정해졌다. 모두 박수! 예나 이름은 없었다. 늘 선거 결과가 나올 때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었다. 예나의 얼굴은
그야말로 흑빛이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예나 입에서는 계속해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라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수십 번도 더 말도 안 돼를 중얼거리는 동안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들은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있었다. 모든 아이들이 예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후보들 가운데서 각 부장들을 뽑아야겠지? 먼저 환경미화부 부장은 선생님의 이야기가 예나 귀에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처럼. 바른생활 부장은 예나 가면 좋겠네. 위에나, 알았지? 선생님의 그 말에 예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선생님은 예나를 쳐다보며 눈을 찡긋거렸다. 하필 왜 바른생활부란 말이지? 바른생활부라면 작년부터 없애느냐 마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던 학생의 자치부 중 하나였다. 별다른 활동도 없고 겨우 하는 일이라는 게 인사를 잘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와 같이 재미없고 지루한 포스터를 교내에 붙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바른생활부가 굳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까닭에 예나 역시 작년에 학생회 임원을 하면서 바른생활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회의 때마다 내놓곤 했다. 그렇지만 6년 내내 간부라고는 바른생활부 부장을 한 번 한 것이 전부였던 육생회장의 아들 때문에 결국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니, 바른생활부를 왜 없애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자치부 아닌가요?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인성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표인데 바른 생활부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없애려면 다른 걸 없애든가. 바른 생활부를 없애겠다는 의견이 나올 때마다 육성회장은 학교로 찾아와 이렇게 한 번씩 큰 소리를 내곤 했었다. 예나는 작년부터 바른 생활부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특히 바른 생활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야. 내가 보기엔 바른생활부장으로 예나만큼 적당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우와, 예나는 과연 바른생활부장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그 말이 예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에나 잘난 척하더니 고작 자기가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바른생활부장이 된 거야?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예나야, 무슨 일이라도 있니? 새 학년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축 처진 어깨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예나에게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몰라요. 예나는 투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방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은 예나는 한참 동안을 책상에 엎드려 생각했다. 난 이제 끝이야. 이제 정교 회장이고 뭐고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다고. 바른생활부장이 뭐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지. 그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무 말도 없는 애나를 보며 엄마 아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애나는 부모님께 차마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수업이 끝날 무렵이었다. 다른 반 아이 한 명이 애나의 교실로 뛰어 들어오더니 이렇게 외쳤다. 오늘 수업 마치고 과학실에서 정교 바른생활부장 선거가 있어. 이 반 바른생활부장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해. 바른생활부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예나 가슴은 바짝바짝 타는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별 수 없지 않은가? 무덤덤한 표정으로 과학실로 들어서던 예나는 일제히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빛에 잠깐 멈칫거렸다. 위에나 아니야? 작년에 5학년 3반 회장이던. 맞아, 이번에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른생활부장이라니. 자기들 딴에는 조용하게 말한다고 한 것이 그대로 예나의 귀로 들어왔다. 예나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각 반 바른생활부장으로 뽑힌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난 올 한 해 동안 바른생활부 담당 선생님이 된 김지훈입니다. 반가워요. 지금 우리는 정교 바른생활부장을 뽑기 위해 모였어요.
6학년 바른생활부장 5명 가운데 1명을 부장으로 그리고 또 1명을 차장으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친구가 부장, 다음은 차장이 되겠지요. 자, 시작해 볼까요? 6학년 바른생활부장이라는 아이들 1명씩 앞으로 나가 후보 연설을 했다. 그 중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도 있었다. 적어도 2-5명의 아이들은 정말로 부장이 되고 싶었는지 회장 선거 때만큼이나 연설의 성의를 보였다. 저를 바른생활부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바른생활부를 전교 학생회에 못지않은 뛰어난 자치부로 만들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반의 바른생활부장인 우정이는 눈에 띄게 진지한 모습이었다. 몇 명의 순서가 지나가고 예나의 차례가 왔다. 예나는 힘없이 앞으로 나갔다. 6학년 4반 유예나입니다. 예나는 꾸벅 인사를 하며 짧은 말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 앉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6학년 4반의 바른생활부장이 된 것도 그렇고 전교 바른생활부장이 부장 후보가 된 것도 그렇고 도대체 예나의 생각대로 된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게다가 지금 이 자리는 스스로 그렇게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 예나는 열성을 보일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 자, 모두 끝났어요. 전교 바른생활부장은 6학년 5반의 서우혁, 그리고 차장은 6학년 4반의 위예나가 되었어요. 두 사람을 위한 박수! 선거를 마치고 받은 박수가 이렇게 초라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예나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회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바른생활부장이 된 이후 예나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다. 학교에 가는 일이 즐겁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업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먹은 밥은 모래알 같기만 해서 매번 남기곤 했다. 그래서인지 예나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둡고 힐숙해졌 같다. 그러는 동안 예나의 머릿속에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도대체 왜? 라는 질문만이 둥둥 떠다녔다. 위에나 김주호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어. 바른생활부장이 되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전교 바른생활부장인 우혁이가 예나를 찾아와 말했다. 예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부름이니 어쩔 수 없었다. 얘들아, 잠깐 이리로 좀 오렴. 선생님은 우혁이와 예나를 교무실 한쪽에 있는 휴게실로 데리고 갔다.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좀 고민했는데 어차피 해야 할 말이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할게. 그저께 경회의가 있었어. 그런데 회의에서 우리 바른생활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너희들도 알겠지만 작년부터 바른생활부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잖니?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꾸 글이 올라오는 것을 너희들도 봤을 거야. 예나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실 애나 역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바른생활부에 대한 불만의 글을 2-번 올린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바른생활부를 잘 꾸려나간다면 학교에 꼭 필요한 자치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계속해서 바른생활부를 없애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올해 담당을 맡게 된 거야. 자랑은 아니다만 내가 아니었으면 바른생활부는 없어질 뻔했지. 우혁이는 진지하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예나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뻔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저께 교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바른생활부의 이야기가 나왔단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 모든 선생님들의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예나가 슬며시 고개를 들어 선생님에게 물었다. 그럼 바른생활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은 급히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아니, 지금 당장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 3달 동안 시간이 있어. 그동안 바른생활부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일을 찾아서 하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바른생활부는 없어지지 않아. 바른생활부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일? 그런 일도 있나? 그냥 없애겠다는 것보다 더 귀찮은 이야기네. 예나는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른생활부가 없어지면 예나도 바른생활부장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때였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일을 해야 바른생활부가 안 없어지죠? 우혁이가 다급하게 선생님에게 물었다. 글쎄다. 일단은 바른생활부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좀 해보면 어떻겠니? 아무래도 내가 먼저 나서는 것보다는 너희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혁이는 무척 상심한 표정이었다. 우혁아, 그런데 지금은 기운이 빠질 때가 아니야. 오히려 바른생활부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힘을 내야지. 알았지? 선생님이 자리를 돌아가고 우혁이와 예나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 예나야, 내일 바쁘니? 수업 끝나고 학원에 가야 해. 그러면 모레 회의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던가. 예나는 심드렁하게 대답을 하며 교실로 들어섰다. 청소를 마친 아이들은 집으로 또는 학원으로 가기 위해 가방을 메고 교실 문을 나서고 있었다. 예나도 얼른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왔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는 제법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도 예나도 현관에 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교문으로 우산을 든 엄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현관에 우르르 몰려서 있던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우산을 쓰고 교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1명, 2명, 3명.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에는 애나와 서너 명의 아이들만 남게 되었다. 같이 쓰고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5학년 때 같은 반 부회장이었던 혜진이 엄마가 혼자 서 있는 애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렇지만 곧 혜진이의 어깨를 감싸고 우산을 쉬어 나갔다. 비는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예나는 한숨을 한번 내쉰 뒤 가방을 머리 위에 얹고 달렸다. 겨우 집에 도착한 예나는 흠뻑 젖어 있었다. 어휴, 얼른 들어가서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굳게 닫힌 커튼을 본 예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는 커튼을 닫은 채 자고 있었다. 늘 이랬다. 엄마는 광고회사에서 일을 받아 집에서 작업을 하는데 낮에는 집중이 잘 되지도 않고 집안일들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들이 다 잠을 자는 한밤중에 일을 하고 낮이 되면 커튼을 꼭꼭 닫은 채 잠을 잤던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처럼 갑작스레 비라도 오는 날이면 혼자서 마음 편하게 쉬고 있는 엄마의 모습에 예나는 너무나 화가 났다. 예나는 엄마를 거칠게 흔들었다. 엄마! 엄마! 예나 왔니? 겨우 몸을 일으켰던 엄마는 예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아니, 예나야, 왜 이렇게 젖었어? 무슨 일 있었니? 엄마의 말씀에 예나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엄마! 커튼 열고 바깥쪽 보세요. 비 오잖아요. 어머, 비가 오는 줄도 몰랐네. 어떡하지? 뭘 어떡해요. 언제 비 온다고 우산 가지고 학교에 와본 적이라도 있으세요? 예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잔뜩 열이 오른 얼굴로 쏘아붙였다. 예나야, 미안해. 얼른 옷 갈아입어라. 대체 우리 엄마가 맞긴 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오늘 우산 못 쓰고 온 애는 저밖에 없어요. 저한테 관심이 있긴 있으세요? 예나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오늘 아침까지 넘겨야 할 일이 있어서 어젯밤을 꼬박 새는 바람에. 엄마는 예나를 달래려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그렇지만 예나는 작정이라도 한 아이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매번 일 핑계 대고 대낮부터 주무시면서 도대체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숙제를 도와준 적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회장 엄마들처럼 학교에 와본 적이라도 있으세요?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내가 학교에서 뭘 했는지 물어본 적이라도 있으세요? 다른 애들이 저보고 왜 너희 엄마는 회장 엄마면서 학교에 안 오냐고 얼마나 물어봤는지 아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나는 이젠 회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 더 화가 났다. 어쩌면 그 화풀이를 지금 엄마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나야, 그건 너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잖아. 너가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꼭 학교에 가야 할 이유 없잖니. 그리고 엄마는 집안일이랑 회사 일이랑 두 가지를 해야 하니까 언제나 바쁘다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오늘 우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인데 그런 일이라면 너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함께 쓰고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니? 엄마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건 곧 엄마의 기분이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우산 때문에 굽실대며 부탁을 하란 말이에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은 안 그래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다 하고 아이들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반에도 회사 다니는 엄마들이 절반이 넘지만 엄마처럼 무관심한 엄마는 한 명도 없어요. 애나의 목소리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이쯤 되면 엄마도 더 이상 넘기기가 힘들었다. 예나야, 엄마가 널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면 좋겠어? 그렇게 따진다면 넌 엄마를 위해서 뭘 해줬니? 엄마가 밤새 일하느라 힘들다고 해서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한 적 있어? 하다못해 너 방 청소도 다 엄마가 해주고 있잖아. 엄마를 돕기는커녕 내 일조차 내 손으로 하지 않으면서 엄마한테는 다 해달라고 하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간둬요. 엄마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애나는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엄마는 길고 긴 한숨을 쉬었다. 이틀 후 수업을 마친 애나는 과학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우혁이가 바른생활부 비상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우혁이는 5학년, 6학년 바른생활부 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선생님의 말을 전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뭔가 눈에 띄는 일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른생활부는 없어지고 맙니다. 우혁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예나는 과학실을 둘러보았다. 우혁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아이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이 반 바른생활부장인 우정이는 아예 옆에 앉은 아이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예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자, 조용히 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혁이가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우정이를 노려보았다. 우정이도 지지 않고 우혁이를 쏘아보다가 쯧 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우혁이는 숨을 한번 쉬고는 말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뜻을 모으면 바른생활부는 이대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모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우혁이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하자 6학년 3반 바른생활부장인 한솔이가 쭈뼛거리며 손을 들고 말했다. 제 생각엔 교문에서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복도에서 뛰지 맙시다 라든가 급식 시간에 새치기를 하지 맙시다와 같은 내용으로 말입니다. 한솔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의 입에서는 에이 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건 이미 지난 바른생활부에서 다 했던 거잖아. 피켓 들고 서 있다고 해서 얘들이 말을 듣나 뭐. 아이들은 모두 한마디씩 던졌다. 애나는 뭐라고 말하고 싶을 의욕조차 없었다. 이야기를 꺼낸 한솔이가 거기에 토를 다는 아이들이나 모두 유치하게만 보였다. 한솔이의 발표 이후 몇 명이 의견을 내놓긴 했지만 모두 거기에서 거기였다. 결국 회의는 흐지부지 끝이 났고 다음 회의 때까지 좋은 의견을 하나씩 생각해 오자는 데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우혁이가 옛날을 따로 불러 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옛날에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었지만 일단 우혁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해야 할 것 같았다. 무슨 이야기야? 예나야, 너 어떻게 생각해? 뭘? 바른생활부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 예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좋은 의견이 있었으면 아까 이야기했겠지. 난 아무 생각 없어. 우혁이는 애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을 꺼냈다. 예나야, 난 너가 바른생활부 차장이어서 너무 좋아. 애나는 많이 당황스러웠다. 우혁이에게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까지 회장, 부회장도 많이 해보았고 누구보다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난 알고 있어. 그런 내가 바른생활부 차장이라는 게 난 너무 든든해. 그러고는 애나가 어떤 이야기라도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잠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애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라면 바른생활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어.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오히려 위에 나가 있는 바른생활부가 없어진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이도 있을걸? 애나는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널 치켜 세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어쩌면 너 입장에서 바른생활부는 있으나 마나 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바른생활부를 꼭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있어.
너는 아까 잘 못 봤겠지만 의견을 이야기하는 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건성으로 말한 아이가 없었어. 물론 좋은 의견은 별로 없긴 했지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나는 우혁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말투로 물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할 처지는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혁이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는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난 너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쁘지만 않다고 생각해. 우리 모두가 다 잘하게 해야겠지만 너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야. 난 정말 널 믿어. 우혁이의 말에 예나는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 나도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언제나 큰 일에 앞장서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예나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지만 마음과는 달리 무심하게 알았다고 말하고는 얼른 과학실을 빠져나왔다. 예나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바른 생활부를 살 수 있다고? 모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졸지에 책임감 없는 아이가 되는 거야? 예나는 고개를 세차게 좌우로 흔들었다. 아, 몰라. 내가 왜 이런 일로 고민해야 하지? 난 그냥 되는 대로 두고 보기로 했잖아. 바른 생활부?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예나는 억지로라도 생각을 털어버리려 했다. 그렇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털어내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바른 생활부에 대한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다. 수빈이의 실내화. 교실로 들어서려던 애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우혁이와 마주쳤다. 그러지 않아도 어젯밤 내내 생각이 복잡해서 잠을 설쳤던 애나는 우혁이와 마주치는 것이 영 껄끄럽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애나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우혁이의 표정은 전에 없이 밝았다. 애나야, 좋은 의견이 하나 들어왔어. 우혁이는 애나에게 가방을 내려놓을 시간도 주지 않고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 5학년 일반 바른생활부장인 에리미한테서 이메일이 왔거든. 너도 알지? 에리미네 반에 수빈이라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우가 있는 거 말이야. 학교 안에서는 혼자서 휠체어를 밀면서 다닐 수가 없는데 등하교는 엄마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엄마가 매일 등하교를 시켜주시나 봐. 그런데 수빈이는 엄마가 회사에 다니신대. 아침에는 데려다주고 출근하시면 되는데 오후엔 수빈이 혼자서 엄마 퇴근 시간까지 교실에서 기다려야 한다잖아. 그래서 우리 바른생활부에서 수빈이의 등하교를 맡아서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 정말 좋은 의견 아니니? 이야기를 듣던 애나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생활부장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학교에 올 때랑 집에 갈 때 수빈이 휠체어를 밀어주자는 이야기인 거야? 우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봐야 5, 6학년 합쳐서 10명인데 10명이서 그걸 다 하겠다고? 예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혁이는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뭐 나쁜 의견은 아닌데 그건 너무 무리야. 애나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교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자 우혁이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리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니? 더 생각을 해봐야지. 예나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수업 끝나고 운동장 끝에 있는 벤치에서 기다릴게. 그때까지 좋은 생각 부탁해. 우혁이는 예나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 예나네 반 아이들이 일제히 우혁이를 쳐다보았다. 예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아휴, 이렇게 되면 내가 바른생활부장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셈이 된 거 아니야. 이젠 정말 빠져나가지도 못하겠구나. 예나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기만 했다. 수업을 마치고 예나는 운동장 끝에 벤치로 갔다. 우혁이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해봤어? 좋은 생각? 좋은 방법? 우혁이는 다짜고짜 물어봤다. 뭐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맡아 하는 건 아무래도 좋지 않아. 그럼?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지. 우리 몇 명이서 도맡아 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그냥 우리들끼리만 만족하고 말게 돼.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하게 되면 모두가 자신의 착한 행동에 자랑스러워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일을 이끈 게 바로 바른생활부가 되는 거니까 바른생활부의 일을 알리는 효과도 크겠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끌어? 우리가 강제로 시킬 순 없잖아. 일단 권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에리미한테 반 아이들 전체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 함께 수빈이를 돕자고 말이야. 그래? 에리미한테 이야기해볼게. 그런데 과연 아이들이 잘 따라줄까? 시간은 석 달밖에 없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말이지. 우혁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거야 해봐야 아는 거지. 나도 여기까지밖에는 생각 못했어. 예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역시 위에나야.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낼 줄 알았다니까. 우혁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어 보였다. 예나도 웃음이 났지만 어쩐지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것이 쑥스러워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다음날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우혁이가 예나를 찾아왔다. 예나야,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에리미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거래. 오늘? 응, 오늘이 수빈이가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 날이라서 3교시가 끝나야 학교에 온대.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아무래도 수빈이가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할 순 없잖아. 좀 이따가 같이 가서 에리미가 이야기하는 것 좀 보자. 뭘 가서 봐.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도 우리 첫 일인데 가서 보자, 응? 간곡히 부탁하는 듯한 우혁의 표정에 예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2교시가 끝나고 나서 우혁이와 예나는 5학년 일반 교실로 들어갔다. 에리미는 이미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얘들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수빈이의 등교와 하교를 도와주는 건 어떻겠니? 집이 가까운 친구들부터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아이들이 함께 돕는 걸로 하면 좋겠어. 예림이는 미소를 띤 채 열심히 이야기했다. 5학년 일반 아이들 중에는 예림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아이가 있는가 하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누가 하나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아이는 없었다. 그때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오기도 바쁜데 언제? 나는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을 2군데나 가야 한다고. 바른생활부는 좀 재미있는 일을 안 하고 맨날 고리타분한 일만 해. 아이들끼리 투덜대며 수군거린 소리가 예나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예나야, 왜 그래? 빨갛게 달아오른 채 굳어있는 예나의 얼굴을 본 우혁이가 귓속말로 물었다. 예나는 대답 없이 교단으로 나가 예림이의 곁에 섰다. 얘들아, 지금 앞에서 예림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잡담하고 떠드는 게 도대체 무슨 태도니? 그리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당당하게 말해. 비겁하게 뒤에서 투덜거리지들 말고. 예나가 호통을 치자 아까 떠들었던 아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고쳐 앉았다. 예림이 이야기 모두 잘 들었지? 누가 먼저 수빈이 등한교 도움이 될래? 수빈이랑 가까이 사는 사람이 누구니? 예나가 무서운 말투로 질문을 하며 아이들을 둘러보자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예나의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예나의 지시에 질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적이 있었던가? 회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도 청소구역을 지시할 때도 학급 회비를 거둘 때도 예나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일은 여간에서는 없었다. 예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아무도 없는 거야? 정말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거야? 예나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예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그때였다. 언니는 이런 일에 관심도 없었잖아. 바른생활부장이 되었다고 갑자기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예나와 같은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하람이었다. 하람이는 예나네 집 2층에 사는 아이인데
아주 어릴 적부터 애나를 봐왔기 때문에 애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애나는 하람이의 말에 한참 동안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겠어. 그 말에 아이들은 모두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애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함께하고 싶으면 말해. 애나는 쌩하니 뒤돌아서서 교실로 나왔다. 우혁이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일부러 걸음을 빨리 했다. 지금은 우혁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수업을 시작하는 종이 빨리 울리기만을 마음속으로 바랄 뿐이었다. 수빈아, 나왔어. 학교 가자. 다음날 아침 일찍 애나는 수빈이네 집으로 찾아갔다. 수빈이는 휠체어를 탄 채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 있었다. 애나라고 했니? 고맙긴 하지만 매일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면 어떡하니? 수빈이 엄마가 배웅을 하면서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건데요. 애나는 무덤덤하게 말하고는 길을 나섰다. 휠체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휠체어 자체가 철제인데다가 수빈이의 몸무게까지 더해져서 커다란 바퀴가 한 바퀴씩 돌아갈 때마다 애나의 팔에는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휠체어를 밀고 올록볼록한 보도블럭을 위를 갈 때면 애나는 머리까지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파트 사이사이에 담은 얼마나 많은지. 만일 얘나 혼자라면 가뿐히 뛰어넘을 높이였지만 휠체어를 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는 수 없이 빙 돌아서 가야 했다. 게다가 인도와 차도 사이의 턱은 휠체어가 오르내리기에는 너무나 높았다. 간혹 오르내리기 쉽도록 낮추어 놓은 곳이 있긴 했지만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도 아니었다. 공사를 한다면 파헤쳐진 길이나 물건이 쌓여있어 지나가기 힘든 길, 경사진 길을 갈 때면 3월의 쌀쌀한 날씨에도 애나의 등에서는 땀이 났다. 수빈이를 교실로 데려다주고 오는 팔이 뻐근했다. 정말 힘들다. 수업 끝나고 나서 이 일을 또 해야 하다니. 어제의 갑작스런 선택이 조금은 후회스럽기도 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었다. 그때의 상황에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혼자서만 쏙 빠져나와 도망을 칠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이었다. 점심시간에 우혁이가 찾아왔지만 예나는 할 일이 있다면서 억지로 돌려보냈다. 우혁이에게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수빈이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수빈이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예나에게 건넸다. 수빈이 엄마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예나는 수빈이의 가방을 꺼내 책상 옆에 놓고 수빈이의 겉옷을 벗겨주었다. 언니 고마워. 수빈이는 조용하게 말했다. 예나는 수빈이의 말에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진심으로 한 일도 아닌데 겸손하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말 힘들었다고 엄살을 떨 수 없는 노릇이었다. 예나는 수빈이의 집을 나와 바로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영어 학원에 가는 날이었지만 너무 힘이 들었고 하람이와 부딪히기가 싫어서 그냥 집으로 가기로 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역시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다. 시계를 보니 3시였다. 예나가 수빈이를 도와 등하교를 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은 일찍부터 예림이가 수빈이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예림이와 함께하니 많이 수월했다. 언니, 아이들 분위기가 달라졌어.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스스로 하겠다는 아이들이 나타날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예나는 여전히 무덤덤하게 말했다. 하람이가 언니한테 좀 미안해하는 것 같아. 아이들한테 언니는 책임감이 있어서 맡은 일을 잘할 거라고 자기도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막 떠들더라. 어제는 나한테 슬쩍 자기는 월수 금요일에는 학원에 가느라고 안 되고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도우미 하면 안 되냐고 꼭 매일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워낙 명랑한 성격인 예림이가 수다스럽게 떠들었지만 예나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훌쩍 5일이 지났고 토요일이 되었다. 여전히 도우미는 예나와 예림이 둘뿐이었다. 그렇지만 수빈이네 반 아이들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모두들 예나가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나면 힘들어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에 놀라는 눈치였다. 그리고 어제 학급 회의에서는 그동안 예나가 고생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꽤 많은 찬성표를 얻었다. 수업이 끝나고 변함없이 예나와 예림이는 수빈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토요일이었지만 수빈이네 엄마는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아서 집은 비어 있었다. 둘은 수빈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겉옷을 벗겨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예나는 자신의 집에서 하는 것처럼 보조 가방에서 실내화를 꺼내 빨래통에 넣었다. 그때였다. 언니, 실내화 다시 가방에 넣어줘. 수빈이가 외쳤다. 왜? 빨아야 하잖아. 그 실내화 빨지 않아도 돼. 더럽지도 않는 걸 뭐. 아, 그렇지? 그 생각을 못했구나. 예나는 조심스럽게 실내화를 꺼내서 다시 가방에 넣었다. 예나의 당황하는 모습을 본 예림이가 얼른 웃으며 수빈이를 향해 말했다. 오, 정말 그렇구나. 넌 실내화 안 빨아도 돼서 좋겠다. 난 토요일마다 내가 빨아야 하는데. 나도 더러워진 실내화를 한번 빨아봤으면 좋겠어. 수빈이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예림이도 예나도 몸둘 바를 몰랐다. 그러고는 서둘러 수빈이네 집을 나왔다. 그날 내내 예나는 찜찜한 기분을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왜 난 수빈이의 실내화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하긴 누구라도 못했을 거야. 자기에게 닥친 일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다가도 금세 후회가 밀려왔다.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수빈이의 입장을 생각했더라면. 그러다 예나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예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말았다. 정말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다.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예나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등굣길에 수빈이네 집에 들렸다. 그런데 수빈이네 집 앞에 여자아이 2명이 서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지난번 교실에서 잡담을 하며 떠들던 그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멀찍이서 다가오는 예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너희들이 웬일이야? 예나는 표정 없이 물었다. 언니, 오늘부터는 우리도 도울 거야. 매일 언니 혼자 하면 힘들잖아. 그래? 고맙다. 예나는 두 아이들이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들키기라도 할까봐 더욱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날은 2명의 아이들 덕분에 여느 날보다 훨씬 수월하게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예나가 아이들과 함께 휠체어를 밀며 교실로 들어서자 5학년 1반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예나 누나, 내일부터는 안 와도 돼. 우리 반 애들끼리 이미 조를 다 짜놨어. 이제 우리끼리 할게. 다행이다. 그동안 힘들었는데. 예나는 수빈이를 자리까지 데려다주며 생각했다. 언니, 많이 힘들었지? 언니 때문에 친구도 많이 생기고 학교 오가는 길이 더 즐거워졌어. 정말 고마워. 수빈이가 고개를 뒤로 돌리며 말했다. 갑자기 예나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예나는 급하게 고개를 돌리고 문 쪽으로 걸어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한 예나 누나에게 박수. 회장의 목소리였다. 곧이어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예나는 서둘러 교실을 향해 갔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뿌듯함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수빈이 고맙다는 인사와 아이들의 박수. 도대체 내가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마음은 더 커져만 갔다. 이 일은 곧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났다.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예나는 어디론가 숨고만 싶어졌다. 특히 수빈이의 장애를 안타까워하던 예나가 스스로 도우미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달라도 한참 다른 이야기였다. 쉬는 시간, 화장실을 다녀오던 예나는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승우와 마주쳤다.
작년에 예나는 1학기 회장, 승우는 2학기 회장을 했다. 지금도 예나는 1학기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던 승우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너 도대체 애들한테 뭐 한 거야? 대체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몰표를 받은 거냐고. 승우는 대꾸도 안 해주는 예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렇게 따져 물었다. 예나는 귀찮다는 듯 승우의 말을 무시해버렸다.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승우가 지금까지도 예나의 단점을 들추어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예나, 너 엄청 유명해졌더라. 예나는 말없이 자리를 피하려 했다. 아주 방법도 가지가지야. 승우의 빈정대는 말에 예나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무슨 소리야? 비록 1학기 회장은 놓쳤지만 2학기 정규회장은 한 번 해야겠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예나는 아무 말 없이 승우를 노려보았다. 아니라고는 안 하네. 정규회장 한번 해보겠다고 평소에 안 하던 봉사를 다 하고. 참 고생이 많다. 정말 웃기는 일이야. 승우는 빈정대며 교실로 들어갔다. 예나는 당장이라도 쫓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승우에게 따지기에는 아직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예나는 바쁘게 가방을 챙겼다. 하루 종일 부끄러운 마음과 씨름을 했던 탓에 얼른 집으로 가서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막 교실 문을 나서려는데 우혁이가 예나를 불렀다. 예나야, 오늘 학원에 가니? 예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지금? 집에 가야 하는데. 나도 집에 가야 해. 집에 가기 전에 잠깐만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우혁이가 그냥 예나를 보내줄 것 같지 않았다. 예나는 말없이 우혁이를 따라 운동장으로 나갔다.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은 우혁이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다. 예나야, 수빈이 도우미 일 말이야. 정말 대단했어. 사실 난 너가 갑작스럽게 결정한 거라서 조금 걱정했었거든. 그런데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서 내가 다 뿌듯하다. 지금 너의 생각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잖아. 난 너가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어.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야. 어이구, 겸손하기까지. 넌 정말 대단하다니까. 아참,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다른 걸 좀 해보자. 뭘? 예나는 조금은 귀찮은 표정을 물었다.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뭐? 뭘 들어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라는 이름을 붙인 상자를 마련해서 아이들의 고민을 넣게 하는 거야. 예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예나의 웃음은 거의 비웃음에 가까웠다. 우혁이는 그런 예나의 표정을 못 본 척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혁이의 기대에 찬 표정과는 달리 예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같으면 그 상대의 고민을 적어서 넣을 것 같니? 나라면 절대 안 해. 그리고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우혁이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알지? 옛날 이야기 말이야? 우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알지. 대답을 하고 나서야 우혁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 것 같았다.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걱정을 어떻게든 털어내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들어주는 대나무 숲이 되자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하잖아.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해결해 주지도 않을 고민을 그냥 듣고만 있겠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니? 그건 아니지. 내 말은 듣지도 않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머리를 싸맬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일단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 뭐 그때 가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면 든든한 지원군을 찾아가면 되잖아. 김지훈 선생님. 우혁이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혁이의 표정을 보니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예나는 그 이야기를 더 들어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럼 너 마음대로 해.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도 내 생각에 찬성하는 거다? 우혁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나는 그런 우혁이의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다음날 예나와 우혁이는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라고 적힌 상자를 학교 곳곳에 놓으러 다녔다. 둘의 행동이 궁금해서 들여다보던 아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다. 누가 이런 데다 고민을 이야기하겠어? 맞아, 부끄럽잖아. 만약에 고민을 털어놓으면 쟤네들이 다 볼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아이들은 관심이라도 있는 아이들이었다.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아이들이 더 많았다. 아무래도 헛수고하는 것 같아. 예나는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일이 헛수고가 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지. 여전히 우혁이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예나는 그런 우혁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만 저었다.